얽히고 설킨 정치, 고수의 시선을 따라가면 돌아가는 판이 훤히 보입니다. 고수의 브리핑. 네, 저희 너튜브 댓글창에 요즘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정치고수 조원진 대표의 정치 현안 듣고 싶습니다. 답답함 좀 풀어주십시오 하셨는데, 오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주 만에 예, 세상이 뒤집어졌죠.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예, 부끄럽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국민의 삶을 챙기고 정치는 좀 조용해야 되는데 예, 뭐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국회에 다수당으로 독재를 하면서 예, 거기에 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곤란한 점도 있었지만은 그렇다 해서 비상계엄은 아니다. 준비 안 된 비상계엄이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정치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저는 네. 그래 보고요. 예, 그렇다 해서 법적인 헌법적인 거를 뛰어넘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네. 탄핵 이 소추안이 부결되고 무산됐죠. 무산되면은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은 수사는 그렇죠. 예.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예.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수사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내란이 제가 되든 뭐든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 당 대표라는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두 사람이서 무슨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야 뭐 다음 권력을 가져와야 되고 또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을 해야 되죠. 본인들로 봐서는. 네. 조기 대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거의 소멸 혹은 사법적인 결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사법적인 그런 결정들은 다 뒤로 미뤄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여기 대처하고 있느냐. 네. 아직도 국민의힘은 뭐 친한이니 친윤은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친한이니 뭐 반한이니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보수 정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또 보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국민들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내일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원내대표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와 권성동 의원 지금 친윤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지금 같이 또 출마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저는 잘 알죠. 국회를 같이 했고 김태호 의원은 아무튼 자기 지역구를 옮기면서까지 그 당선이 돼가 올라온 분이고요. 김두관 전 지사한테 이겨서 올라왔잖아요. 예. 그것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죠. 권선동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친윤의 핵심인데 예. 권선동 의원이 지금 이 사태에서 원내대표를 중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또 조기 대선 문제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도 또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면은 대선이 거의 정해지는 시점이라는 게 뭐 탄핵 소추가 될 경우에는 저는 뭐 사실은 헌정 중단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예. 지금 상황으로는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예. 또 용산도 뭐 자진 사퇴 하야는 없다. 그러면은 뭐 탄핵 절차를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예. 저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도 다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용산이 전공법으로. 예. 뭐 그래 되면은 뭐 5월 대선 가까이 소위 말하는 벚꽃 대선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4, 5월 대선. 그렇죠. 예. 뭐 그래 되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바로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거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당 대표가 이제 그만두면은 네. 원내대표가 뭐 비대위를 새로 만들든지 원내대표가 선결을 하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선 놔놓고 비대위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럼 지금 원내대표가 다음 조기 대선을 지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예. 그래 됐을 때 이제 소위 반한계 의원들이 지금 많은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처신을 보면서 보수 쪽에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이 반응이 반한동훈으로 많이 돌아서 버렸어요. 예, 예. 어떤 조사에서 뭐 대구에서도 그쵸. 뭐 이재명 대표가 52.3%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9.8%밖에 안 나왔다는 네. 것은 보수를 대표하는 이미 지역임에도 보수 예. 쪽에서 특히 대구의 민심이 그래 돌아섰다는 것은 한동훈은 대통령 후보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3의 인물이 나오는 과정이 되고 또 대통령 경선을 해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는 대표하면서 대통령 경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를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서 예. 한동훈 대표직도 뭐 한 달 정도 더 가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예. 내년 내년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결정되면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되면은 이게 이제 2달 안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9명 중에 3석이 그러면은 공석이죠. 이 3명을 놓지 않은 민주당이 지금 급하게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뭐 용산도 자진하야하지 않고 퇴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마 민주당은 더 강하게 탄핵 소추를 몰 거고 이번 예. 토요일도 탄핵과 하는데 이번 토요일에 결과가 저는 오히려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예. 그래 됐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친한대 반한으로 갈라서서 엄청난 권력 다툼을 할 거다. 네. 꼴 보기 싫어요, 사실은. 네. 지금 국민의힘이 뭐 원내 대표를 가지고 이렇게 친한 반한 갈라서서 하는 거 친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그 친윤들이 언제까지 친윤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발의되는 순간부터 친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한데 반한 구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대선 구도에서 이번 비상계엄 상황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하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한동훈을 대표를 보면서 네. 보수 지지층들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한동훈을 버려버렸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이 소위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묘연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는 예. 굉장히 변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는데 뭐 사법 리스크도 이제 뭐 그때가 결정이 안 되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예. 뭐 저는 뭐 그냥 국민의힘이나 후보나 아니면 범여권 보수 후보, 예. 보수 단일 후보가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명태균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반윤석열 전선에 있었던 사람 네. 그리고 한동훈과는 또 다른 정치의 과정들이 있었던 사람. 정치 과정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이게 국회의원을 하든 뭐 시도지사를 하든 이런 경험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이번에 느끼면서 그런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조기 대선이라는 카드가 본인들한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보수 지지층들은 뭐 이미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러한 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지만은 탄핵에 대한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가 벌써 이미 대강 생각을 정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대비를 하고 그래서 준비하겠죠. 이제 대선 예.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도까지 지금 가는데 예. 용산은 제가 볼 때는 뭐 탄핵 부분도 뭐 좋아 탄핵 소추 받겠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받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네. 겁니다. 일단 조원진 대표님의 의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탄핵안 소추가 이제 올라간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결이 된다면 일단은 헌재에서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뭐 국회 추천 3명에 대해서 예.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급하게 됐죠. 예. 6명으로는 시민은 할 수 있어도 결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 대통령에 예. 대한 탄핵 부분이.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수사기관들이 복잡하게 검찰, 뭐 군검찰, 또 공수처, 공수처, 경찰 예.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경쟁적입니다. 국민들도 예. 도대체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가 어딘가? 그것은 경찰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하고 또 검찰은 직권남용을 보겠다. 이런데 그것 또한 법적으로 맞아야 된다. 예. 헌법에 준하고 법에 준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합동수사본부가 필연적으로 가야 되고 예, 예. 뭐 그래야지 국민들이 뭐 어떤 수사를 하는데 수사기관에 세 군데서 수사를 한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아무리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이 저항이 강하고 내란죄 수사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런 수사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이 단일화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게 뭐냐. 헌법에 맞는가. 네. 법에 맞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 예. 뭐 이미 이 야권에서야 뭐 내란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거 주장하고 아닙니까? 있죠. 예, 예. 그런데 그 또한 헌법에 맞아야 되고 헌법에 맞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더 차분하게 좀 정치권을 지켜봐야 된다. 네. 그 민주당으로 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게 이 내란죄 공모로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조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건데 저는 영남권 혹은 원내대표가 내란에 공모를 했다.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추경호 같은 분이 예. 추경호 같은 사람이 내란에 공모를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한 템포 좀 쉬어가라. 지금 막 하는 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예. 수사기관에 맡기고 또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본인들이 막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런데 그 또한 민주당 뭐 국민의힘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좀 더 힘들어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아니 그 추경호 대표에 대한 그 내란 공모죄는 이제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한 얘기인 것 같고 우상호 전 의원도 사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민주당에서 급하게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전 원내대표 얘기 맞죠? 예. 왜냐하면 이미 정권을 다 잡은 것이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하루에도 결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하는 행태가 오히려 보수의 결집을 가져오고 새로운 보수 단일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저는 거기에서는 한동훈은 이번 일을 과정으로 특히 국민의힘 내에 반발이 너무 강하다. 예. 그래서 뭐 한동훈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저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은 범보수 단일 후보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뭐 그거 절차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네. 혹은 그 탄핵 소추의 결과가 이번 주 말에 어떻게 되느냐에 예.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나 또 권선동 원내대표 후보의 그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좀 더 냉철하게 고민들을 해야 된다. 저는 예. 뭐 친한이다, 친윤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고 조기 대선까지도
이끌어 가야 될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네, 네. 국민들의 뜻을 좀 받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쪽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낫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이 이퀄 꼭 탄핵은 아닙니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주말 일단 토요일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법 이제 기명 투표였는데 찬성에 국민의힘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23표가 이제 찬성이었습니다. 그걸로 혹시 이번 주 주말 토요일 날 있을 재표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김태호 의원은 친한계가 아니죠. 그냥 비윤계죠. 반윤계는 네네. 아니라도. 그래서 친한계 의원이 다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예. 자유투표로 였죠. 했기 때문에 예. 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죠. 이번에 이제 14일에 탄핵소추 발의건도 새로운 원내대표 하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론으로 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당론으로 정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당론을 정했는데 당론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면은 출당의 요건이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러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세력들한테 욕을 먹는 것이 당론은 정해졌는데 본인 혼자서 다른 길을 갔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좀, 그러면 당대표로서 당론을 바꿀 때까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든지 그런데 당론은 못 바꾸고 본인은 이미 이 비상계엄 때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큰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의 예. 소신이 있고 당대표면은 설득을 해서 당론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당론에 따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당론은 정해놓고 당대표는 다른 일을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당이라는 게 뭐예요? 당대표는 당론하고 반대길을 가도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당을 해체하는 게 맞죠. 저는 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한계가 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의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 가지고 범여권, 범보수 조기 대선이 되면 범보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 겁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런데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저도 뭐 워낙 많은 분들을 잘 알지만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조가 찍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이고.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뭐 구설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아무튼 두 분의 권인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권선동 의원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어떤 결정을 그것은 지금의 원내대표가 평시의 원내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원내대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가, 또 국민들의 또 저항이 적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선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장을 했다는 엄청 큰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잘 결정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내일 결정이 될 사안이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뭐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이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사실은 어차피 비상계엄의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뭐 또 국가로 봐서 대한민국으로 봐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혹은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4년 중임제 개헌 예. 또 선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맞춰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여야 간에 다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들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은 물론 뭐 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는 뭐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임기 단축 선거.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탄핵 정국에 가도 예. 탄핵 정국에 가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밟으면은 뭐 6개월, 그다음에 2달, 그래 따지면은 8개월 아닙니까? 예. 불과 이 임기 단축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불과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없다. 6, 7개월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탄핵소추 발의되면은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경선을 또 할 거냐라는 이 부분도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 따지면은 오히려 6에서 8, 6달에서 8달 정도의 차이 같으면은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야 뭐 본인이 이제 대권에 가장 가깝게 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 끌들어서는 본인 사고 리스크도 있어도 안 된다 하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봤을 때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는 방법이 예. 저는 그것이 가장 옳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정치라는 것은 욕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정치인들의 욕심은요. 한번 욕심 가지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정권을 다 졌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 한동훈 대표의 욕심이 이 판을 되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는 얻은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네네. 아니 그 최근에 한 미국 일간지와 그 이재명 대표 인터뷰에서도 뭐 한국의 트럼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여야 정협의체 제안을 했습니다. 국힘 입장에서 이걸 받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또 용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일부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받겠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뭐 받겠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소위 거국 내각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만 좋지. 예. 국민의힘은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내란죄 수사도 받고 탄핵 소추가 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은 대통령직에 지금까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에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탄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한동훈은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도 권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잖아요. 예, 며칠 전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 인사하고 한덕수 총리 인사도 안 하고 성명서를 그런 자리에 뭐하러 갑니까 총리가? 예. 그것 또한 위헌이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정신들 좀 차려야 된다. 예.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깨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입장으로밖에 안 되는. 한덕수 총리는 경험이 많은 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조급함에 네. 한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 논란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이제 판결이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두 사건이 현재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말씀드리면 사법 리스크는 그는 뭐 아무튼 선거법도 6개월 안에 하겠다고 했지만은 거의 소멸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되면은 뭐 대선 이후에 대선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수사를 못 합니다. 대선 후보를 수사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뤘는데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은 원칙대로 해라. 아무리 그래도 그 원칙대로
법리대로 법리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고수의 브리핑 우리 조원진 대표의 또 고견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